삼중적분의 예제 4번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다중적분, 특히 삼중적분을 적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었죠. 맨 안쪽에 적분하는 것은 면, 그리고 가운데는 선, 맨 바깥에는 점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입체 영역을 잘 그림을 살펴본 뒤에 어느 평면에다 정상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정상을 만약에 XY 평면에다 정상을 내리게 되면은 Z라는 변수가 남아있죠. 그 바로 Z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인, 아웃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Z축으로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선택을 해야 되죠. 들어가는 면, 나오는 면을 선택해서 맨 안쪽에다 적분하고 XY 평면에다 투영을 시킨 그 영역을 보고서 상수 범위를 어디로 잡을 것인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수 범위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자, 우리는 그와 같이 해서 삼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웠었습니다. 이제는 다음같이 아예 반복적분으로 주어진 것을 적분 순서를 Z를 먼저 하고 Y를 하고 그 다음에 X를 나중에 했었는데요. 이 순서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X, Z, Y에 관한 순서대로 적분 순서를 바꿔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영역을 그림을 그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XYZ의 영역을 집합 2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군요. 그리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X제곱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Y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우리는 이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안쪽을 Z에 대해서 먼저 적분한 걸로 봐서 Z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인아웃을 따져본 결과 들어가는 면은 Z 이퀄 제로니까 XY 평면이고 나오는 면은 Z 이퀄 Y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두 개의 변수가 XY 평면상의 그림자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XY 평면상의 그림자 영역을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 여기가 Y예요. XY 평면상의 그림자 영역을 보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고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보다 크고 X제곱을 넘지 못합니다. Y는 이퀄 X의 제곱을 넘지 못해요.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자, 그래서 그림자 영역을 살펴보니까 여기에요. 자, XY 평면 영역을 D라 놔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이제 Z를 제일 먼저 적분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면은 0, 나오는 면은 Z 이퀄 Y예요. 그러면 Z 이퀄 Y라는 얘기는 정면에서 바라볼까요? 왜냐면 X좌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면 YZ 평면만 보일 테고요. 들어가는 면은 Z 이퀄 제로, 나오는 면은 Z 이퀄 Y니까 Z 이퀄 Y는 이런 노란색 직선처럼 보이겠죠. Z 이퀄 Y는 들어가는 면은 Y고 나오는 면은 이거니까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에서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여야 되고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X의 제곱, Y는 0부터, 여기다 인아웃을 따져볼까요? 들어가는 선은 Y 이퀄 0, 나오는 선은 Y 이퀄 X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입체 영역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여기는 Z축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Z 이퀄 Y로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X 이퀄 1과 X 이퀄 Y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야 되겠군요. 자, 그래서 입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요. 정확한 거는 교재 그림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약간 좀 부정확하게 됐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요 면이 이렇게 B급을 쳐서 보면 이렇게 45도로 되는 면이에요. 바로 Z 이퀄 Y라는 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움푹 파여져 있는 면이 있어요. 얘는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Y 이퀄 X의 제곱이에요. 이거 좀 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러 개의 면을 포개해서 그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자, 이렇게 이런 휘어져 있는 면이 바로 Y는 이퀄 X의 제곱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X 이퀄 1이라는 평면이 있습니다.
x 이퀄 1이라는 평면이 이렇게 맞고 있어요. 자, 칠판 평면하고 1만큼 떨어져 있는 평면이 x 이퀄 1입니다. 자, 그래서 바닥은 XY 평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옆면은 x 이퀄 1, 그리고 이쪽은 포물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휘어져 있는 포물면이에요. 종이 같은 걸 이렇게 둘둘 이렇게 약간 휘어놓은 모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Y축, 여기 Z축이에요.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인데, 얘를 45도로 이렇게 지나는 평면으로 절단을 합니다. 45도로 지나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나는 평면이 바로 Z 이퀄 Y예요. 자, 그러니까 위의 면은 얘로 막고 있고요. 옆면은 얘가 막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옆면은 이 포물면으로 막고 있고, 바닥면은 XY 평면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입체인지 대략 상상이 되죠. 바로 그림자 영역은 위에서 보면 여기고요. 자, 입체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거 우리 교재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역입니다. 대략 이해됐죠? 그림이 교재 컴퓨터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세요. 자, 이제 x 이퀄 1, 그리고 y 이퀄 x의 제곱, 그리고 z 이퀄 y, 그리고 z 이퀄 0예요. 자, 이런 입체 영역을 2라 놓은 거예요. 이 입체 영역을 2라 놨을 때 이제 얘를 삼중적분으로 나타내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반복적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삼중적분으로 그냥 표현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쓰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f dv예요. 삼중적분으로 표시하는 건 이거고요. 얘를 이제 x, z, y 순서대로 적분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x를 먼저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x를 먼저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주어진 삼변수 함수를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고 나머지를 이제 yz 평면으로 정상을 내려서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x를 먼저 적분하려면 당연히 인아웃을 따져야 되겠죠. 저쪽에서 뚫고 들어와야 돼요. 자, 이제 저쪽에서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요.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들어가는 면은 얘를 통과해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면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x 이퀄 1을 통과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면은 포물면, 나오는 면은 x 이퀄 1이에요. x 이퀄 1을 통과해서 나오고요. 들어가는 면은 x는 이퀄 루트 y를 통과해서 나와야겠네요. 루트 y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저쪽은 저쪽에 있는 면도 있어요. 저쪽에 바깥에 칠판 뒷부분에도 면이 있는데 얘는 x가 음수예요. 저 뒷부분은. 이쪽은 x가 양수고요. 그래서 보다시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가 되는데 플러스 루트 y만 필요합니다. 자, 이제 x를 먼저 적분한 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는 yz 영역이 필요합니다. yz 영역, yz 영역이 있군요. 자, 이제 yz 영역으로 얘네들을 정상을 내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정상을 내려보았을 때 z 이퀄 y가 이렇게 보이죠? z 이퀄 y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y가 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y 이퀄 x에 접하고 x 이퀄 1을 같이 놓고 풀면은 x 이퀄 1을 여기다 대입하면 y가 1이에요. 여기도 y가 1밖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면으로 퇴원시켰을 때 그림자 영역은 여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림자 영역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y를 바깥으로 가라는 얘기는 y를 상수범위로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y를 상수범위로 보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루트 y부터 1까지 f, x, y, z, dx, dz, dy 순서입니다. y를 상수범위로 보니까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z가 변수범위죠. 들어가는 선은 z는 y축을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y축상에서는 z가 0예요. 여기가 0가 될 것이고 뚫고 나오는 것은 요 직선을 뚫고 나옵니다. z 이퀄 y를 뚫고 나오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안에 있는 변수는 바깥에 있는 변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적분의 변수 구간은 바깥에 있는 변수로 표시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예문은 보다시피 주어진 이 z, y, x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을
XZY 순서로 바꾸니까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문제는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까다롭다 생각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체 영역을 잘 상상을 해보고요. 인아웃을 다 잘 따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에도 몇 개의 예문이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제 4번 이해됐나요? 이런 걸 이해하려면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더더욱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만약에요, 우리가 책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하나의 예문을 더 들어볼까요? 뭐를 할 것이냐면, Y를 먼저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Y를 먼저 하고, 그럼 Y를 먼저 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주어진 접근을 인테그랄 약자를 써서 I라 써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예문 하나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인테그랄 Y를 먼저 접근합니다. 주어진 함수 fxyz Y를 먼저 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XZ 영역이 그림자 영역이 되겠죠. XZ 영역이 그림자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럼 Y를 먼저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인아웃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Y, 이 입체 도형을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따져야 돼요. 자, 들어가는 면은 이 비스듬한 평면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면은 이 포물면을 통과해서 뚫고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다 표시합시다. 자, 들어가는 면은요, 이렇게 Z=Y를 통과해서 들어가요. 그러다가 나오는 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포물면 Y=X제곱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비스듬한 평면을 통과해서 들어가죠. Y를 Z로 표시해야 되니까 Y=Z를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이 포물면을 뚫고 나옵니다. Y=X제곱을 뚫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해되겠죠? 자, Y=Z를 통과해서 들어갔다가 Y=X제곱을 통과해서 나옵니다. 얘를 반복 적분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럼 이쪽인 Y가 먼저 적분됐으니까 X하고 Z가 필요하죠. XZ 영역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XY 영역과 YZ 영역만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XZ 영역을 다시 찾아야 돼요. 요 위에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Z 영역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XZ는 이쪽 왼쪽 벽면입니다. 왼쪽에서 바라볼게요. X, 여기가 Z가 됐죠. XZ 영역을 어떻게 만들 겁니까 하면 쉽게 말해서 이 그림자에 이쪽에 투영된 그림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림으로 상상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X하고 Z만 나오게끔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X하고 Y가 있죠. 여기는 Y하고 Z가 있죠. 이 두 개만 놓고 표시하려다 보니까 Y를 매개 역할을 해야 돼요. Y를 매개 역할을 하니까 Y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Y는 X의 제곱 관계, Y는 Z하고의 관계, 요 Y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Z=X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Z=X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Z=X의 제곱 관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과 1 사이에 있고요. 요 영역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영을 시켜도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그림으로 상상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XZ 영역이라면 여기는 XY 평면이고요. YZ 평면을 그려놨으니까 XZ 평면은 바로 Y를 매개 역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Y를 없애는 거예요. 아시겠죠? Y=X제곱을 여기다 대입하면 Z=X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왼쪽에서 바라보는 이 영역의 모양은 이렇게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림으로만 상상하면 잘 안 되니까 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우리는 얘를 반복 적분으로 바꿀 때요. 자, 이제 보다시피 Y를 먼저 적분했을 땐 Z부터 X의 제곱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는 X를 상수 범위로 보든 Z를 상수 범위로 보든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우리 X를 상수 범위로 보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X를 바깥으로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Z를 먼저 적분해야 되겠죠. 자, Z가 먼저 적분된다는 얘기는 인아웃을 따져야 돼요. 들어가는 선은 Z=0, 나오는 선은 Z=X의 제곱. 그래서 X제곱을 뚫고 나옵니다. Z=0, X축은 Z가 제로죠. 나오는 선은 Z=X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요 Y를 잘 보세요. 바깥에 있는 변수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Z는 또 역시 바깥에 있는 변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분한 결과가 이걸 계산한 결과랑 일치합니다.
물론 피적분함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형식적인 식만 되겠습니다만 알기 쉽게 f를 1로 보고 그냥 적분해 보세요.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번 직접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피적분함수 1로 놓고 계산해 볼게요. 이 함수가 있어서 실제로 좀 계산이 안 됐지만 이 두 개의 영역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산이 좋게 f를 1로 보고 적분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요게 1로 놓고 적분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기 쉽게 피적분함수 1로 놓고 보면 1일 때 피적분함수 1이면 적분은 구간의 길이와 같아요. 1 마이너스 루트 y와 같습니다. 바깥에는 0부터 1까지고 인터널 0부터 y까지 1 마이너스 루트 y가 됐고요. 요 안에 거는 1로 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y예요. x에 대해서 적분이 끝났고 바깥에 dz dy입니다. dz dy예요. 자, 인터널 0부터 1까지 요는 z에 대해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면 1 마이너스 루트 y가 되고 그 다음에 y dy가 됐죠. 그래서 이거 적분을 시도해 보면 y를 적분하니까 2분의 y의 제곱 y 루트 y는 얘는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3승이에요. y의 2분의 3승을 적분하는 거니까 1을 더하면 2분의 5 역술차니까 5분의 2에 y의 2분의 5승이에요. 그리고 y가 0부터 1까지 갑니다. 종점 대입하면 2분의 1, 종점 대입한 거면 2분의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시점 대입하면 0이에요. 빼나 말하고요. 통분하면 2와 10분의 5에서 4를 빼니까 1, 10분의 1이 나왔네요. 자,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피적분함수 1이라 보고 얘를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 0부터 x의 제곱 0부터 1, 0부터 x의 제곱. 자, 그리고 이제 피적분함수 1이면 y에 대해 적분할 때 피적분함수 1이면 구간의 길이와 같아요. x점 마이너스 z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z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zx 순서로 적분합니다. dz, dx입니다. 자, 이제 이거 적분해 볼까요? 0부터 1까지고 x제곱을 z에 적분하니까 x의 제곱 z, z를 적분하니까 2분의 z의 제곱. 이제 z를 0부터 x의 제곱까지 대입하고 계산합니다. z 대신에 x의 제곱을 대입하니까 x의 4승. x의 제곱이 점이니까 x의 4승. 2분의 x의 4승이군요. dx인데요. 이거 계산하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x의 4승 dx네요. 여기다 1을 더해서 역술치하니까 5분의 2,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10분의 x의 5승. 구간 0부터 1까지니까 10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보다시피 같아요. 그래서 피적분함수가 어떤지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1로 놓고 계산했을 뿐이고요. 1이 아니라 다른 함수가 주어져도 이런 구간이 옳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교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예문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봤는데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제 4번이 이해가 됐다면 이번에는 삼중조건의 응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중조건의 응용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단일조건일 때 피적분함수 양수면 넓이가 되죠. 이중조건일 때 피적분함수 양수면 부피가 돼요. 자, 이와 같은 것을 비슷하게 삼중조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삼중조건에서 피적분함수 양수면 이럴 때 우리는 이 값이 뭘 의미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하학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책에서 저자가 초부피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하이퍼볼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부피라는 개념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냥 그 하이퍼볼륨이라 얘기를 합니다만은 시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수학적인 어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고요. 즉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하학적인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수학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기하학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삼중조건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 하나에 대해서는 기하학적으로 이 삼중조건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피적분함수 1일 때 단일적분은 구간의 길이와 같죠. 아까도 설명했었습니다. 여기가 1이면 구간의 길이와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중적분에서도 우리가 배웠었죠. 피적분함수 1이면 영역의 넓이의 크기값과 일치합니다. 물론 단위를 붙이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위를 뺀 그냥 수의 크기만 놓고 본다면 이중적분에서 피적분함수 1이면 원래는 이중적분 부피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나
넓이의 크기, 적분 영역의 넓이의 크기 값과 일치했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삼중적분에서 피적분 함수가 1이면 입체, 부피를 나타내는 문제가 됩니다. 바로 여기 보면 우리가 피적분 함수 1로 놓고 계산했었는데요. 바로 이 입체 영역의 부피값이 10분의 1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삼중적분에서 피적분 함수 1이면 입체 부피가 나오나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삼중적분에서 여기를 이제 피적분 함수가 1이었다라 보겠습니다. 피적분 함수 1인 입체 영역 상에서의 삼중적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입체 영역을 집합을 다음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역할은 끝났으니까 지울게요. 뭐냐면은 만약에 입체 영역 2를 계산할 때 2가 다음같이 되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XYZ 영역이고 XY 평면상의 그림자 영역이 그려지고 이제 Z가 앞서 했던 것처럼 Z가 U1XY보다 커 나왔고 U2XY보다 작거 나왔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거 밑에다 써볼까요? U1XY보다 커 나왔고 U2XY보다 작거 나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역상에서 이 삼중적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영역 하에서 이 삼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다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 D상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Z가 변수가니까 먼저 적분할까요? XY 그리고 U2 XY 그리고 P적분 함수 1 DZ 그리고 DA가 됐죠. 자, 이제 요거 계산할 때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하죠. 그럼 P적분 함수 1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의 부정적분은 Z가 나올 것이고 Z를 요걸 대입하고 요거 대입해서 빼면은 자연스럽게 요것만 남는군요. XY-U1 XY와 같이 됩니다. 우리 U1과 U2가 XY 평면 위에 떠 있는 그래프라고 보겠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케이스 1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1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위에 떠 있는데요. 자, 아래면은 Z equal U1 XY, 위에면은 Z equal U2 XY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간상의 입체 영역, 요 영역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걸 계산하려다 보니까 XY 평면에 투영된 그림자가 D라고 보겠습니다. XY 평면에 투영된 그림자가 D였을 때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이중적분으로 위에 있는 면에서 아래 있는 면을 빼서 적분한 것은 그 공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와 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의 면에서 아래 면 사이의 공간의 부피예요. 따라서 우리는 삼중적분에서 P적분 함수가 1이면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일적분에서 P적분 함수가 1이면 이거는 구간의 길이와 같고요. 이중적분에서 P적분 함수가 1이면 영역 D의 넓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중적분에서 P적분 함수가 1이면 입체 영역 2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선, 면, 이체잖아요. 그래서 쉽게 응용하고 또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삼중적분을 이용해서도 입체 부피를 구하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단 이때 입체 부피를 삼중적분으로 구할 때는 반드시 P적분 함수가 1이어야만 합니다. 보통은 이중적분으로 부피를 구하는데요. 삼중적분으로도 부피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것뿐입니다. 근데 반드시 삼중적분으로 구해야 됩니까?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중적분이 아무래도 적분을 한 번이라도 덜 하니까 훨씬 더 쉽죠. 하지만 삼중적분으로 부피를 구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 다음 절에 배울 때 구면좌표기를 배울 때 이 입체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삼중적분을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양성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이중적분으로 구할 수 있었던 부피 문제를 삼중적분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삼중적분으로 부피를 구할 때는 P적분 함수가 꼭 1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삼중적분의 어떤 기하학적 의미 중에 하나로서 입체 부피를 구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다시 되돌아서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래면은
z 이퀄 u1xy, 윗면은 z 이퀄 u2xy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피적분함수 이룰 때 입체형의 2의 볼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중적분의 또 다른 응용 가치로서 우리는 이중적분에서도 했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밀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을 구한 적이 있었죠. 삼중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삼중적분에서도 입체형의 2의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중적분에서 밀도함수는 밀도의 정의를 할 때 넓이분의 우리가 질량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입체 영역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으로 밀도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까 다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예제 5번을 먼저 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밀도함수를 이용해서 질량을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예제가 하나 있었네요. 자, 예제 마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제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예제입니다. 이중적분에서 부피 구할 때 사용했던 예문이거든요. 이것을 삼중적분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연습합시다 라는 취지예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한번 볼까요? 앞줄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얘는 2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2분의 x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2분의 z 이퀄 1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이퀄 2분의 1x, 그 다음에 x 이퀄 0, 그 다음에 z 이퀄 0이네요. 자, 이 입체 영역의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x절편 2를 지나고 y절편 2를 지나고 z절편 2를 지나는 이런 평면입니다. 그런데 y 이퀄 2분의 x니까 위의 살을 들여다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는 평면이 있어요. 이런 평면. 그리고 x 이퀄 0라는 얘기는 yz 평면, z 이퀄 0하면 xy 평면입니다. 자, 이것을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입체 영역을 이미 그려놓은 교재 그림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xy 평면이고 이 칠판 평면, 비스듬한 평면 이렇게 자른 평면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걸 형상화시킨 것이 이 그림이에요. 자, z 이퀄 0은 xy 평면이고요. x 이퀄 0은 이쪽 yz 평면이고 그리고 2분의 x 더하기 1분의 y 더하기 2분의 z는 이렇게 2하고 2를 지나는 비스듬한 평면이고요. 그 다음에 y 이퀄 2분의 x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평면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면체의 부피를 삼중적분으로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삼중적분을 구할 때 이 입체 영역을 집합을 표시하고 피적분함수에 1로 놓고 적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입체 영역을 표시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인아웃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Z축 방향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들어가는 면은 Z 이퀄 0, 나오는 면은 이 면을 뚫고 나옵니다. 요 면을 뚫고 나와요. 요 면을 뚫고 나오게끔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리고 XY 평면으로 투영을 시키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요 직선을 그릴 거예요. 1하고 2를 지나는 이런 직선하고 그 다음에 y 이퀄 2분의 x니까 이렇게 되는 y 이퀄 2분의 x와 여기 z가 0가 되면은 x 더하기 2 y 이퀄 2가 되죠. 넘기고 나눠버리면 되니까 y는 이퀄 여기는 1을 지나거든요. 넘기고 나눠버리니까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이 됐어요. 자, 그래서 공통으로 만나는 영역은 여기네요. 자, 이제 우리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고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인아웃을 따집니다. 들어가는 선은 얘고 나오는 선은 얘예요. 자, 그래서 다 따져본 결과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에 있군요.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선은 2분의 1 x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선은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을 통과해서 나오고 z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들어가는 면은 z 이퀄 0, 뚫고 나오는 면은 이 비스듬한 평면을 뚫고 나옵니다. 이때 얘는 세워져 있어요. xy 평면에 세워져 있으니까 z가 들어가는 면과 나오는 면을 결정할 때 얘는 옆에 면이니까 얘는 이면이거든요.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뚫고 나오는 면은 비스듬한 이 평면을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z는 이퀄 z는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를 뚫고 나옵니다. 자, 입체 영역을 하나하나 다 구간을 표시하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자, 이제 입체 영역의 부피, 볼륨의 약자를 써서 그냥 V라만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입체 영역 이상에서 피적분함수 1 dV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z가 취할수 있는 값은 0부터 2-x-2y, 피적분함수 1, 그리고 dz, 그 다음에 dy, 그리고 dx 순서로 적분합니다. 2분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반복 적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앞에서 이중적분을 구했던 결과랑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에 걸 계산하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 인테그랄 2분의 x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까지가 되고요. 자, 이제 피적분함수는 구간의 길이와 같으니까 2-x 마이너스 2y, 그리고 적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dy 그리고 dx입니다. 역시 반복 적분 계산해 볼까요? 자, 이제 얘네들을 y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2-x 하나 묶어서 y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거는 계산하면 y의 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2분의 x에서부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요. 자, 이제 종점을 대입합니다. 2-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1의 전체 조, 종점 대입한 것이 이거고요. 밑에다 쓸게요. 시점 대입한 거 뺍니다. 2-x y 대신에 2분의 x를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입한 거 빼는데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y의 좁이죠. 그러니까 4분의 x의 좁이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x예요. 다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도록 하죠. 자, 이제 따로 전개할까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죠. 2분의 x의 제곱. 자, 앞에 건 요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x의 제곱인데요.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지워지는군요. 마이너스 2배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자, 마이너스 계산하면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x만 남아요. 그 다음에 1의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만 있군요. 자, 이거 정도는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계산하면 x의 제곱이 있습니다.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하고 1을 빼는 거니까 1. 자, 이와 같이 됐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가 됐어요. 간단한 다항함수라서 웬만하면 적분 안 하려고 했지만 앞에 거랑 이제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하나하나 계산한 것 뿐입니다. 이를 대입하면 3분의 1이 나오는군요. 이것이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체 부피를 구할 때 3중적분으로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시 강조하는데 그때는 피적분 함수가 1이어야 돼요. 만약 여기 뭔가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피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의미를 담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밀도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면 질량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역 2를 차지하는 어떤 도형의 임의로 주어진 점에서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밀도함수를 그 영역 안에서 3중적분하게 되면 그 영역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중적분에서도 요거 계산할 때 질량이었었거든요. 평면 영역의 질량을 구할 때 더블 인테그랄 밀도함수를 계산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3중적분으로 피적분 함수가 밀도를 나타내게 된다면 질량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모멘트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죠. X축에 대한 모멘트, Y축에 대한 모멘트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축에 대한 모멘트가 아니라 평면에 대한 모멘트예요. 즉 XY 평면에 대한 모멘트, YZ 평면에 대한 모멘트, XZ 평면에 대한 모멘트인데요. 자, 모멘트도 역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세 좌표 평면에 대한 모멘트예요. 쉽게 말해서 YZ 평면에 대응하는 모멘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YZ 평면에 대한 모멘트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YZ 평면이 칠판 평면이면 떨어진 거리를 X축으로 거리잖아요. 그래서 X를 계산한 거예요.
XZ 평면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Y니까 Y를 넣고요. XY 평면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Z니까 이렇게 놓고 계산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각각의 좌표 평면에 대한 모멘트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런 모멘트를 약속한 것은 이미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질량 중심을 구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질량 중심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입체 영역의 질량 중심을 X바, Y바, Z바로 표시했을 때 질량 중심의 X바를 구하는 것은 M분의 MYZ예요. M분의 MXZ, M분의 MXY인데요. 이것을 다중적분의 기호로 직접 표시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X바는 결과적으로 질량이잖아요. 트리플 인테그랄 입체 영역 이상에서 밀도함수 로 XYZ 그리고 dV 그리고 여기에 분자는 YZ 평면상에 대한 모멘트니까 이제 여기가 X 그리고 밀도함수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계산되고요. Y바는 똑같아요. 로분에 여기 Y가 들어가고 Z바는 로분에 여기 Z가 들어가요. 생략해도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밀도함수가 상수라면 이 밀도가 만약에 일정한 상수로 나온다면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바깥으로 나가서 로가 서로 지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간결하게 나오겠죠. X바는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기가 P적분함수 1이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입체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X를 놓고 적분하는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라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밀도가 상수인 경우 입체의 질량 중심은 다른 말로 센트로이드 무게중심을 구한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로가 들어있으면 질량 중심, 로가 상수로 나오면 무게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해됐죠? 또 때에 따라서 그 대부분의 책은 이제 무게중심, 질량중심을 다 합쳐서 그냥 질량중심이라고 표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게중심의 질량중심의 특별한 경우가 무게중심이다 보니까 다 통틀어서 그냥 질량중심을 구하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해됐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밀도가 상수인 경우에 한해서는 무게중심이라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관성 모멘트 앞에서 배웠었죠. 여기서 또 똑같이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기억하기 쉽게 말한다면요. 요 알파벳이 들어있지 않은 쪽에 다른 알파벳의 제곱들의 합으로 계산하면 돼요. X는 보다시피 Y제곱 더하기 Z제곱, Y는 X제곱 더하기 Z제곱, Z는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돼 있고 밀도함수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좌표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연습 문제 보면 관성 모멘트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한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로서 우리는 조금 전에 밀도함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전자기학이라든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전하밀도란 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전하밀도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로 표시할 겁니다. 입체 영역 2의 전하밀도를 시그마로 표시했을 때 총 전하량을 구하는 것을 Q라 보통 표시를 하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전하밀도의 영역상에서의 삼중적분이 총 전하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이제 독립변수가 3개가 있을 때요. X, Y, Z 3변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정의를 똑같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시피 이 3변수 함수 fxy가 fxyz가 항상 음은 아니다. 즉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그리고 xyz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 즉 x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y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z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 나올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3변수 함수가 있다면 이 함수를 우리는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XYZ 세 변수에 대한 결합 확률 밀도 함수라 얘기를 한다는 것 이해됐죠? 그리고 이와 같이 결합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럼 XYZ가 특정 영역 안에 속하게 될 확률을 구하시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바로 그 집합 안에서 그 특정한 집합 안에 속할 확률을 구한다 했으면 그 집합을 D라거나 또는 E라 했을 때 그 이상에서 그 확률 밀도 함수, 결합 확률 밀도 함수를 삼중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 범위 내에서 적분한 값이 1이기 때문에 특정 제한된 영역 안에서 적분한 값은 1보다 작겠죠. 그래서 항상 확률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특정 범위 안에 속하게 될 확률 구하시오. 그 확률 밀도 함수를 특정 범위 내에서 3중 적분하면 확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삼중접분도 앞에서 배웠던 이중접분과 비슷하게 응용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문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멀 기둥 x = y 제곱과 평면으로 유계된 상수 밀도를 갖는 입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우선 이 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이해를 해둬야 되는데요. x = y의 제곱은 일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까요? xy 평면이 위에서 아래로 보일 텐데요. x = y의 제곱은 이렇게 생긴 포물면입니다. 포물선이에요. 근데 얘가 x = y 제곱인데 기둥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위에서 보면 이거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평면 x = z예요. 자, 그러면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여기 x축, y축, z축이라 봤을 때 x = y 제곱은 이렇게 생긴 포물 기둥면입니다. 그림을 여기다 그려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얘가 x = y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생기는 이제 휘어져 있는 포물 기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z = 0는 xy 평면이고요. x = 1은 이렇게 막혀 있네요. 자, 이렇게 막혀 있는 평면 x = 1이 있습니다. 여기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x = z는 옆에서 바라보면 45도로 이렇게 자른 거예요.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서는 45도로 되어 있고 측면은 x = 1, 그 다음에 옆면은 포물면. 그 모든 것들을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포물면 기둥을 z = 0와 z = x와 x = 1로 잘랐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입체 영역을 2라 놓겠습니다. 이 입체 영역 2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입체 영역 2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밀도는 상수 밀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도가 상수 밀도라 했으니까 로가 그냥 상수예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질량을 구합니다. 질량을 구하는 것은 입체 영역 2 상에서 상수 밀도니까 로라만 쓰겠습니다. 로 XYZ를 쓰지 않고 상수니까 XYZ에 무관한 상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표시를 하고 로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그럼 피적분 함수가 1이잖아요. 그럼 입체 부피가 됩니다. 자, 이제 얘를 그리기 좋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인아웃을 따져야 돼요. 들어가는 면은 z = 0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뚫고 나오는 것은 바로 요 점을 뚫고 나오죠. z = x를 뚫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그림자를 D라 놓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Z를 먼저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Z는 인아웃을 z = 0를 통과해서 들어가고 z = x를 통과해서 나옵니다. 피적분함수 1이고 dz 그리고 로가 나가서 피적분함수 1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da예요. 자, 이제 로,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역 D는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x = 1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요거네요. 요거니까 x의 범위를 상수 범위로 보는 게 제일 좋겠군요. x를 0과 1로 볼 것이고 y의 범위는 인아웃을 따질 겁니다. 들어가는 선은 여기고 나오는 선은 여기로 보면 되겠군요. 자, 이제 보면 알 수 있듯이 y는 여기 밑에는 y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 x고 위에는 y는 이퀄 루트 x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보도록 하죠. 책에서는 여기를 상수 범위로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상수 범위로 보고 이렇게 했네요. 자, 우리는 그냥 이 그림 그린 대로 이걸로 합시다. 책하고 달라져도 상관없겠죠. 자, 이제 우리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잡은 걸로 봐서 y의 범위를 상수 범위로 보고요. y의 범위를 상수 범위로 보고 x의 범위를 인, 아웃을 따졌군요. 우리는 그냥 그림 그려놓은 대로 이렇게 그냥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x의 범위를 상수 범위, y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x에서부터 플러스 루트 x까지예요. 그리고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1 dz예요. 아이고, 이제 적분 아예 해버립시다. 피적분함수 1이면 구간의 길이와 같으니까 이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y가 변수 범위니까 y를 먼저 적분하고요. x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가 되고 x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서 피적분함수 1이면 구간의 길이와 같으니까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x d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2 루트 x, 그러니까 2x 루트 x. 그러면 x 루트 x라는 얘기는 1승과 2분의 1승과 2분의 3승이에요. 다 지수 이거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제 xn승꼴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2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xn승을 적분하니까 2를 더하면 2분의 5, 역수를 취하니까 5분의 2, x의 2분의 5승,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1이고 5분의 4로가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질량을 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게 밀도가 상수 밀도라고 되어 있네요. 입체형역도 그림을 잘 보세요. 입체형역을 잘 보면 XZ 평면의 좌우 대칭이죠. 그리고 상수 밀도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밀도 함수조차도 상수니까 균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체형역도 좌우 대칭, XZ 평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고 밀도 함수 역시도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입체의 질량 중심의 좌표는 뭔지 몰라도 y는 제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바하고 z바는 제로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y바는 제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대칭성으로부터 y바는 제로입니다. 입체 영역 2의 대칭성과 그리고 밀도 함수가 상수 함수라는 성질로부터 y바가 제로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x바하고 z바만 구하면 되겠군요. x바를 구하려면 분자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제 요걸 구해야 돼요. 입체 영역 이상에서 x를 놓고 적분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제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 나눠버리는 것이 x바의 값이에요. 우선 로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피적분 함수는 x였고요. 구간은 얘랑 똑같이 계산하도록 하지요. 자, 이제 x의 범위는 0부터 1이고 y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x에서부터 루트 x까지가 되고 z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x까지였었습니다. dz, dy, dx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dz, dy, dx 순서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건 마이너스 루트 x고요. 자, 이제 로 인터널 0부터 1까지 인터널 마이너스 루트 x에서부터 루트 x까지 책의 풀이랑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그린 거랑 책의 그림이 다르다는 얘기는 적분 순서를 좀 달리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요 x를 z에 대해서 적분할 때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 2를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x만 남으니까 x 곱하기 x, x의 제곱이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y, dx가 됐습니다. 역시 y에 대해서 적분할 때 상수 역할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죠. x의 점 나가버리고 피적분함수 1이죠. 종점에서 시점 빼는 거니까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니까 2루트 x, 여기도 2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루트 x가 됐습니다. 자, 이제 x제곱 루트 x가 됐어요. 2로가 있고요. 이거는 지수로 다시 바꿔서 본다면은 x의 제곱이 2분의 1승과 2분의 5승, x의 2분의 5승을 적분하는 거잖아요. 바로 계산합시다. 2를 더하면 2분의 7, 역수를 취하니까 7분의 2에 x의 2분의 7승이 되고 그리고 구간 0부터 1입니다.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면 1이고 7분의 4로가 나왔군요. 7분의 4로가 됐습니다. 이걸 두 번째 식이라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한꺼번에 이제 x바, y바, z바를 한꺼번에 쓸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여기다 y바는 계산을 0이니까 할 필요 없고요. z를 넣은 것을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z를 넣고 적분해 볼까요? 자, 이제 트리플 인테그랄 입체영역 이상에서 z 로 dv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 계산하면 로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가지만 이제 z가 있었군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zyx 순서로 갑니다. dz, dy, dx 순서로 갑니다. 이제 z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x까지, y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 x에서부터 플러스 루트 x까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1까지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x부터 루트 x까지. 자, z를 z에 대해 적분하니까 2분의 z에 접이 되고 z를 0부터 x까지 적분합니다. 로 0부터 1까지가 되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루트 x부터 루트 x, z 대신에 대입하니까 2분의 x의 접이죠. 2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고 여기는 x의 제곱 dy d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얘랑 비슷하네요. 그쵸? 이거는 똑같아졌어요. 2분의 1만 바깥으로 나갔고요. 그러면 이 전체 결과 2분의 1에 불과하군요. 구간 0부터 1,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x제곱 dy dx니까 이 결과에다 2분의 1만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7분의 2로가 됐습니다. 이건 3번식이라 놓겠습니다. 요 값이 2분의 1을 곱한 거와 똑같거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체 영역의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려고 합니다.
저 확인해 보니까 이거 다 구해졌어요. 그럼 여기다 쓸까요? X바를 구하는 것은 질량분의 질량이 5분의 4로 5분의 4로분의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한 결과 7분의 4로예요. 7분의 4로 이와 같이 되고 로 약분되고요. 4는 약분됐으니까 7분의 5가 있군요. X바는 이거고요. Y바는 이미 계산해서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Z바를 구하죠. Z바는 질량 5분의 4로분의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것이 7분의 2로죠. 로는 약분되고요. 자, 이제 약분하면 2가 되고 2, 7이 14. 14분의 5가 됐습니다. 내양분의 외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X바, Y바, Z바를 모두 다 구해 본 결과 여기다 쓸게요. 이제 여기다 쓰겠습니다. X바, Y바, Z바를 구하는 질량 중심의 좌표는 이제 7분의 5. 7분의 5예요. 그리고 여기는 Y바는 0. 그리고 여기는 14분의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입체 응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면 단순 계산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 삼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삼중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체 영역을 우리가 반복적분으로 바꿀 때 면, 선, 점 순서로 적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피적분함수가 1일 때 삼중적분이 갖고 있는 기하적 의미도 있었네요. 바로 부피를 구할 때 삼중적분으로도 구하는 게 가능한데요. 이때는 반드시 피적분함수가 1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삼중적분이 어떤 개념인지를 배웠었는데요. 자, 이제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우리가 삼중적분의 다른 좌표계의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삼중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두 개의 새로운 좌표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원기둥 좌표계고요. 또 하나는 구면 좌표계입니다.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건 직교 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순차적으로 원기둥 좌표계와 그리고 구면 좌표계도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